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 폭스 스포츠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 방송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때문에 말이죠. 2026년 3월 도쿄돔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그야말로 전 세계 야구 전문가들의 뇌를 완전히 리셋시켜버린 전설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던 WBC 분석 프로그램 스튜디오 안은 마치 시공간이 일그러진 듯한 묘한 침묵에 휩싸였고, 대형 스크린에는 도쿄돔 마운드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부짖는 태극마크 선수들의 모습이 끝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에서 이긴 정도가 아니었어요. 메이저리그가 자랑하는 최첨단 확률 분석 시스템이 성공 가능성을 겨우 5% 미만으로 계산했던,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던 거죠.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반드시 5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서 동시에 실점을 2점 이하로 막아야 한다는 야구라는 종목의 본질적 특성상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학적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7대2라는 경이로운 스코어를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조건인지 아시나요? 축구처럼 시간만 끌면 되는 것도 아니고, 농구처럼 골대 밑에서 수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야구는 27개의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워야만 끝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타자를 27명 다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확히 5점 차를 만들고 실점을 딱 2점으로 묶는다는 건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거죠. 이 정적을 깨고 해설석에서 벌떡 일어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에이로드라고 불리는 이 전설적인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아이콘이자 올스타에 무려 14번이나 선정된 괴물타자였죠. 수천 경기를 뛰면서 온갖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다 경험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는 이번 경기가 WBC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놀라운 시나리오라고 단언했습니다.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한국팀의 수학적, 사고 능력과 강철 같은 정신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찬사를 쏟아낸 거예요. 에이로드는 야구와 다른 스포츠 사이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축구나 농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점수 차를 만들면 시간을 끌거나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결과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야구에는 카운트다운 해줄 시계 같은 게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구는 오직 투수가 상대 타자 27명을 전부 아웃시켜야만 공식적으로 끝이 나는 종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5점 차를 유지하면서 실점을 2점으로 제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라는 분석이었죠. 소름 돋지 않나요? 에이로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화면에 띄워진 한국의 8강 진출 조건표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복잡한 방정식을 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와서 동료들한테 한국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비디오 게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야구 경기 중에 공한테 7점에서 멈추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상대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격에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득점하고 수비에서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도 없이 이 스코어를 정확히 맞췄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생존 수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에이로드는 자신의 22년 메이저리그 커리어 동안 이런 미친 시나리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특히 그는 8회에 닥쳤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한국의 투혼을 측정하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한국이 6대1로 여유롭게 앞서가던 상황에서 호주가 기습적으로 한 점을 뽑아내면서 6대2가 됐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점수 차가 4점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의 8강 진출권은 사실상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에이로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경기 막판인 8회에 진출 티켓을 빼앗기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면 대부분의 팀은 신경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투수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며 타자들은 조급함에 배트를 마구 휘두르기 마련인데 한국은 전혀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전사들의 군단처럼 마지막 9회 공격에 나선 한국 선수들은 끈질기게 기회를 노리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 호주 투수의 실수를 유도했고 결국 황금 같은 한 점을 추가해서 7대2를 완성했거든요. 이건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투쟁 정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근육으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녹아내리지 않는 강철 덩어리 같은 극한의 인내력으로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시속 160km의 강속구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그 끔찍한 역경 속에서 즉각적으로 정신을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찬사를 보냈죠. 에이로드는 한국 대표팀의 결속력을 미국이나 남미의 강팀들과 비교하면서 날카로운 차이점을 짚어냈어요. 미국이나 도미니카 같은 팀들은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지만 때로는 그 거대한 자아가 팀의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오늘 한국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서양 타자들은 영웅이 되려고 홈런만 노리다가 삼진을 당했을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반면 한국팀은 메이저리거인 이정우 선수부터 최고참 노경은 그리고 혼혈 선수인 토미 에드먼까지 그 누구도 혼자 영웅이 되려고 발악하지 않고 오직 팀을 위해 헌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규율과 팀워크 동기화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오직 우상의 동료를 진루시키기 위해 기꺼이 번트를 대고 스스로 아웃을 자처하며 모든 개인 기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9회 말에 이정우 주장이 몸을 날려 건져낸 슈퍼 캐치야말로 이 철학을 가장 위대하게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어요. 개인의 능력이 팀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일 때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지 보여줬다는 거죠. 에이로드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이 이제 미국 본토에서 열릴 8강전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 야구의 거인들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진출을 단순히 수학적 기적이나 운으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지만 죽음의 사신이 턱 밑까지 다가온 걸 눈앞에서 보고도 살아 돌아온 팀은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온 국민의 기대라는 압박감을 완전히 털어낸 한국은 진정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올 것이며 자신은 올해 WBC 결승전 무대에서 그들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죠. 이런 에이로드의 분석은 즉시 전 세계적인 논쟁의 불을 지폈고 다른 야구 거장들의 공감도 이끌어냈어요. 보스턴의 전설 데이비드 오티스, 일명 빅파피는 라틴 아메리카 선수들이 감정의 폭발로 야구를 한다면 한국은 군대와 같은 철저한 규율로 야구를 하며 가혹한 수학적 조건 앞에서는 결국 규율이 충동적인 감정을 이긴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야구계가 배워야 한다고 격하게 동의했거든요. 데이터 분석 전문지 베이스볼 아메리카도 5% 미만의 확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극한의 압박감을 이겨낸 심장을 대변하는 거라면서 한국팀의 뇌 전두엽이 전광판의 압박감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어 작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분석했어요. 결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7대 이 기적은 운이 가져다준 선물이 아니라 날카로운 전술과 한계를 초월한 인내력, 그리고 희생이 완벽하게 융합된 결정체였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WBC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즉 WBC는 야구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대회거든요. 올림픽보다 더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진다는 평가를 받는 이 대회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까지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강을 가리는 무대예요. 2006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로 일본이 2번, 도미니카가 1번, 미국이 1번 우승했죠. 한국은 그동안 항상 아깝게 8강이나 4강에서 탈락하면서 늘 아쉬움을 남겨왔던 팀이었어요. 2026년 대회는 특히 더 의미가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는 아시아 예선이 도쿄돔에서 열렸거든요. 일본의 홈구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조별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선에서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과 같은 조에 편성됐어요. 일본은 당연히 압도적인 1위로 통과할 거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이었고 한국과 호주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거라는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일본전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2승 1패를 기록했고 호주도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승률이 완전히 똑같아진 거예요. 이럴 때는 득실차로 순위를 가리는데 문제는 호주가 중국을 대량 점수로 이기면서 득실차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조건이 바로 그 악명 높은 5점 차 이상 승리, 2실점 이하 방어였던 거예요. 이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시즌 동안 5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서 2실점 이하로 막은 경기의 비율은 전체 경기의 약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필승 상황이고
상대는 절대 만만치 않은 호주 대표팀이었거든요. 호주는 최근 몇 년간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실력이 급상승한 팀이에요. 특히 타선이 강해서 한국 투수진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상대였죠. 경기 전날 밤 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체념의 분위기가 퍼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8강 탈락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선수들을 위로하는 글들이 올라왔죠. 그래도 잘 싸웠다. 다음을 기약하자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뤘어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후보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낫다는 의견까지 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표팀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밤새 전술회의를 하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작전을 짰습니다. 첫째, 선발 투수는 구위보다는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를 기용해서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는 일을 최소화한다. 둘째, 타선은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안타와 볼넷으로 착실하게 주자를 쌓아서 대량 득점의 기회를 만든다. 셋째, 수비에서는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이 경기 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전달됐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